안녕하세요. 저는 세미다이저 3기로 활동했던 황원주입니다. 저는 지금 ASML에서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미자이저 3기로 활동했던 한윤승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비코리아에서 프로덕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미다이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장비사들을 알게 되고 제가 갈 수 있는 진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이후에는 우선 저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만의 반도체와 관련된 경쟁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인턴도 하면서 저만의 강점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대기업도 좋지만 뭔가 장비사에서 직접 장비를 만지면서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쌓아갈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장비사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공정 또는 한 장비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턴하는 친구들 많았죠? 네, 인턴도 많이 하고 랩실에서 연구 진행하는 친구도 있고 교환학생 가서 대학 생활에만 즐겨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한 친구도 있고 다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2명은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로 취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도쿄 엘렉트로 엔지니어. 네, 장비 엔지니어로 바로.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2년 만에 들어온 대졸 신입입니다. 그래서 거의 2000년대생 중에선 유일하게 회사에 있는 엔지니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저를 딸처럼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신입으로 들어가서 선배님께서 굉장히 잘 챙겨주셔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활이 아닌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신경 쓸 게 또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좀 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 직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삼성 EUV 장비를 서포트하는 일로서 오피스와 팹 라인에 들어가서 고객과 직접 만나서 소통도 하고 장비에서 생긴 문제들을 직접 손으로 다루면서 해결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플라스틱 컴파운딩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갤럭시 제품이나 현대차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웬만한 재료에 다 플라스틱이 사용되잖아요. 그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이제 생산하는 일을 우리 회사에서 하는데 이제 그 생산 프로덕션 업무를 제가 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료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불량도 나오고 또 중간에 원료가 로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로스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최대한 수율 향상을 또 도모하는 게 저희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이거 아마 영상이 1시간 정도로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힘들었던 거? 뭐 있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거? 저는 일단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부터 하면 되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자기소개를 쓰면서 이제 180도 바뀌어서 바로 절실해지더라고요. 자기소개를 쓰면서 뭔가 괜찮은데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절실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도 준비하면서 뭔가 지금이 이 시기가 아니면 다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을 하면서 저를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으로 몰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많이 옥죄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일단 자기소개서 쓰는 게 힘들었고 이 힘들게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하나둘씩 서류 탈락으로 돌아올 때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류 탈락은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면접 준비도 저는 처음에는 제가 면접 경험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취업 준비 말고도 면접 경험 많았으니까 잘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쓴 거를 이제 다 어떤 질문이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지기도 하고 일단은 저는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썼는데 저는 취업 준비하는 시기만큼은 남들과 비교하기 싫어가지고 SNS를 다 없앴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마음 편한데 만약에 안 그랬으면 저보다 먼저 입사한 친구랑 비교돼서 그게 조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면접에 합격하면은 이제 그 모든 힘들었던 게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좀 보상감에 기쁘더라고요. 저는 콘서트 갔습니다. 소연이만 콘서트 재밌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약간 스스로 합리화를 정신합리로 나는 아직 어리다. 지금 되면 대박인 거다. 지금 되면 대박인 거니까 절실해지지 말자. 약간 이 생각을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면접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나 서류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나 면접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항상 기대하지 않고 뭐 되면 대박인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 경험을 한번 나중에 더 하면 되고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동기부여는 저는 세미자이저가 1위. 동기부여는 세미자이저 제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그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저는 학부연구생이고 왜냐하면 학부연구생을 하면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논문으로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학회 가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회 발표를 하고 또 다양한 엔지니어분들, 연구원분들과 소통하는 게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직 생활 경험은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ORS 코리아라고 튀르키예 회사랑 합작법인으로 만들어진 공작기계 회사예요. 거기서 이제 전략기획팀에서 일을 했는데 가끔 해외 바이어분들과 메일로 소통을 하고 또 대부분 사업계획서 같은 문서 작성 업무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조금 남들에게 잘 읽히는 문서, 일목요연하게 글 쓰는 방법 이런 것도 다 결국엔 자소서에 다 도움이 됐어요. 의미 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뭐 인턴이 어려우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돼요. 제 친구 중에서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펄이 너무 많이 버려져서 그걸 이제 버려지는 펄을 줄여가지고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서 이게 앞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로서도 좀 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쓴 친구도 있었어요. 경험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제가 세미자이저를 하던 시기에 저는 학생 창업을 하면서 제가 창업 스타트업 쪽에 또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세미자이저를 했었는데 세미자이저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으로의 저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확신을 하게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활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됐던 활동으로는 인턴을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일을 해보는 것 또한 좋은 경험이었고 또한 재료들을 분석해 볼 수 있는 비싼 장비들을 직접 다뤄볼 수 있다는 게 좀 더 좋은 경험이었고 취업할 때도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DS에서 인턴했었습니다. 직접 웨이퍼에 대한 데이터를 다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실무적인 경험과 반도체 관련 역량으로 잘 어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아르바이트를 하나라도 하면은 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뜻밖의 아까 말씀드렸던 펄 수율 향상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하고 대외 활동, 세미자이저가 같은 대외 활동도 해줬고 아니면은 학부연구생을 타 학교로 컨택을 할 수 있어요. 뭐 대학원까지도 컨택을 할 수 있는데 그 뭐든 도전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입사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학부연구생을 했더라고요. 반도체 산업이 직접 생산을 하고 또 연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학부연구생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업에 취업하려면은 우선 요새는 외부 공정교육이나 또 공정 실습을 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만으로는 사실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실습을 했다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무엇을 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미에서 배운 공정 교육과 공정 실습에서 만약에 칩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패터닝 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디펙이나 뭐 워터마크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걸 결함이 생겼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함이 왜 생겼고 그걸 이제 원인 분석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좀 피드백한 경험이 있어야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그걸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와 인턴 활동을 병행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였던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고객분과 유선으로 소통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통 해외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맡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마침 출장을 가셔서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 유선 전화를. 그래서 그분과 소통을 해서 어떻게 잘 한 덕분에 그분과 결국에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 인턴했던 회사가.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무래도 엔지니어는 문제 해결력 중요하잖아요. 그 능력을 그 자기소개서에 녹여냈는데 또 외국계 장비사는 특히 시차가 제일 힘들어요. 시차가 진짜 힘든데 이 시차 문제를 만약에 내가 마주쳐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녹여낸 게 제일 크게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도체 관련 경험에만 하지 말고 좀 다른 부가적인 상황에서도 난 대처할 수 있고 뭐 힘들어도 이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다. 그거를 어필하는 게 최종 합격까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망의 대상인 ASML, 우선 ASML에서는 포토 공정을 메인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는 세미자이저 1기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포토 랩실에서 포토 공정을 실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까 윤승 씨가 말씀해 준 것처럼 외부에서 공정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 포토 공정을 해봤다 이걸로는 입사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소재 공학으로서 재료를 나노 관점에서 패턴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신소재 공학 전공으로서 좀 더 재료 분석적인 역량을 갖추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수업을 통해서 먼저 나노 소재를 분석하는 장비에 관한 이론을 습득한 후에 이후에 인턴에서도 실제 불량 분석을 진행하는 직무로 지원을 해서 인턴을 다양한 재료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학부 수업에서 배웠던 거를 인턴에서 실습까지 해봤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저만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ASML 인터뷰에서도 면접에서 이를 강조해서 이것이 잘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가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심을 직접 어떤 활동을 통해서 자신만의 능력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스토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턴, 학부 연구생 이렇게 있는데 요즘은 취업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인턴을 구하는 게 많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에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랩실에 직접 교수님께 컨택을 드려서 랩실에서 연구를 직접 진행해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세미콘을 가보신 대학생분들이라면 이해하시겠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갈 수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고 회사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있는 회사가 많다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잘 만들어 나간다면 어디든 자신이 가서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관점을 넓혀서 준비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지식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사는 특히 외국계가 많다 보니까 영어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차나 좀 소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소통 역량과 의사소통 그리고 트러블 슈팅 역량입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평소에 또 문제를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면 그걸 꼭 잊지 않고 잘 정리를 해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